자, 수학 1 이제 기말고사 범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점과 좌표에 의해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요 단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y는 mx 플러스 n 이라는 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중학교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었어요. 이때 m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기울기. 그 다음에 n이 의미하는 건 뭐? y 절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절편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y 절편은 뭐냐면 y축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값을 얘기하고요, x 절편은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까먹습니다. m은, 즉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거에 대해서 까먹는데, 이 세타는 뭐냐면 직선과 x축 사이의 각도입니다. 뭔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각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탄젠트 세타라고 주어지면 기울기랑 똑같아요. 왜? 탄젠트 세타의 의미가 뭐였어요? 삼각형에서 바로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기울기가 x, 즉 밑변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x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 다음에 높이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똑같아요. x의 증가량, x가 얼만큼 커졌을 때 y는 얼만큼 커졌느냐를 표시하는 게 기울기인데,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바로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바랑 좀 비슷하다 해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y 빼기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을 때요. 예시 하나를 들어볼까요? 기울기가 2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y 빼기 마이너스 3은 2에 x 빼기 1이구나 라고 만들 수 있고요, y는 2x 빼기 2, 여기가 플러스 3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하고 넘어올 거예요. 그럼 얼마? 2x 빼기 5, 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빼기 5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두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 두 점 x, y1, x1, y1, x2, y2 라고 불리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없죠. 다른 점이 뭐냐면 점은 두 개가 됐는데 기울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기울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원래는 변화량이란 표현을 쓰긴 하는데 지금 증가량이라고 얘기했어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아,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보여줄게요. 좌표평면이 있어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하나 그어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직선이라 합시다. 이게 직선 L이라고 할 건데요. 이때 여기 위에 A점, 여기 위에 B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직각이 되게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랬을 때 이 점을 A점 x1, y1, 얘를 B점 x2, y2라고 하는데, 기울기는 이 A점으로부터 B점까지 얼마만큼 x가 옮겨질 때 얼마만큼 y가 옮겨지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x는 x2고 y는 y1이 돼요. 그럼 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의 거리는 x2 빼기 x1이 돼요. 즉 A점에서 여기를 P라고 할게요. P점까지는 요만큼 증가를 했고, P점부터 B점까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얼만큼 증가를 했느냐, y2에서 y1을 뺀 만큼 증가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가 뭐다? 기울기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숫자 값으로 바꿔볼게요. 숫자 값. 자, 여기 A점을 1,1이라고 하고 여기 B점을 3,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P점은 3,1이 되겠죠. 그럼 요 A점에서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얼마? 1에서 3이 됐죠. 2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1에서 y값이 7이 됐어요. 6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다? 그러므로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7 빼기 1이라서 2분의 6, 즉 3이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방금 표현한 것 뿐이에요. 즉 기울기는 뭐다? x는 얼만큼 갔을 때 y는 얼만큼 올라가나 혹은 얼만큼 내려가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기울기 구하는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자, 1,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의 기울기는 뭡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여기가 2고 여기도 2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기울기를 구해보면 m은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2니까 4분의 0이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울기가 빵이라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0인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좌표 평면상의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그린 건데 1,2는 1,2 여기 있단 소리예요. 여기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있단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단 소리예요. 이 두 개를 이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걸 뭐라 얘기해? y는 2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기울기 구하는 법만 얘기를 했는데, 자, 두 점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점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바로 1번에
만들었던 직선의 방정식과 비슷해요. 기울기를 구했으니 y 빼기 y1은 기울기 자리에 x2 빼기 x1 y2 빼기 y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x1 하고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 이렇게 돼도 돼요. y 빼기 y2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하고 x 빼기 x2. 뭔 얘기냐? 둘 중에 아무 점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한테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점을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x절편 a, 0과 y절편 0, b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똑같은 두 점인데 얘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졌대요. 훨씬 문제를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외우도록 하세요. 어떻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얘가 바로 공식입니다. 실제로 이걸 유도를 해보면은 그냥 두 점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 같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자, x절편은 2, 0, y절편은 0, 4 라고 주어진 직선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하고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만들면 돼요. 단 조건이 있긴 해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하고 b가 둘 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곱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 둘 다 0이 아니란 소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자, 좌표축을 먼저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바로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냐면, 얘는 y는 b 라고 주어지는 형태예요. 얘는 x는 a 라고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왜? y는 b 같은 경우에 x는 변하는데 y 값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x가 뭐든 상관없이 난 b란 값을 갖는다. 그래서 y는 b 라는 식이 되고요. 얘도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y 값에 상관없이 x 값이 고정돼 있죠. 그렇게 나는 y 값이 상관없이 x는 a란 값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근데 이걸 점으로 표현할 때 보통 x는 a란 직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만약에 점 두 개가 주어졌는데 뭐 1,3 그 다음에 1,5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뭐예요? 얘와 얘의 값이 두 개가 똑같죠. 그때 이때는 그냥 x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b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주어졌다.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4 똑같죠. 그럼 y 값이 4로 똑같은 거니까 얘는 y는 4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y는 b는 x축에 평행한 거, x는 a는 y축에 평행한 거다 라고 잘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을 봤어요. 근데
많이 못 보던 형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x는 a라는 형태였어요. 그 형태가 왜 많이 못 봤냐면 우리는 항상 뭐든지 y는 하고 식을 쓰는 법을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y가 없었어요. y가 없었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까지 여태까지 모든 식을 y는 하고 썰라 하고 정리를 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직선의 형태다. 근데 x는 a 뭐예요? 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배웠던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우린 이거를 또 양함수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결정적인 게 한 가지 형태의 표현이 불가능해요. 뭐? 얘는 x는 a 같은 이 형태가 표현이 안 됩니다. 왜? y 값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y가 무조건 안 없어진다.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직선의 형태를 하나 배워요. 어떤 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우린 이거를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식을 다 정리해 놓고 는 0이라 써놓은 거예요. 얘는 모든 형태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x는 a라든가 y는 b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모든 형태가 표현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떨 때 무엇이 사용되는 게 유리한가 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선의 기울기라든가 y절편 등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맞죠? m값 자체가 기울기고 n값 자체가 y절편이었으니까. 근데 일반형은 그럼 뭐에서 유리하느냐? 얘는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하니까 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표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x는 a 같은 거 표현 가능, x는 a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등등을 일반형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형 직선이 더 많이 쓰일 거다. 물론 표준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형 갖고 기울기 같은 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빼기 b분의 c. 자, 기울기 m은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값이 0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이제 직선이 나올 거고요. 만약 b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축의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일반형과 표준형은 각각 어떨 때 좀 더 중요하게 쓰일 거다. 이게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볼 거는 좀 되게 중요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교점이죠. 이 교점을 지난 직선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 이 모든 직선은 직선 곡선이 되는데 이건 그냥 보고, 이 모든 직선을 포괄하는 형태의 식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L이라고 하고 얘를 M 직선이라 했을 때 L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M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 위에 점을 찍은 건 다시라고 해갖고 A와 서로 다른 거라고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알파벳을 쓰지 않고 위에 다시 표현을 붙임으로써 얘는 A랑 다른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 교점을 지나고 이 빨간 직선 같은 거를 엄청 많을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여기다 가로, K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교점이라 주어진 이 점은 x1, y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하거나 여기다 대입을 하면 둘 다 뭐가 나와요? 는 0이 나올 거예요. 교점이란 거는 L이란 직선도 만족하고 M이란 직선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에다 대입을 하면 얘도 0, 얘도 0을 만족하는 거죠. 즉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를 표현해서 직선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교점은 일단 무조건 지나고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어떤 직선의 형태? X하고 Y가 있고 일반형처럼 는 0처럼 처리가 되어 있다. K값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해갖고 이런 형태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하나의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구하게 되는데, 얘는 K값에 관계없이 얘도 0, 얘도 0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면 K값에 관계없이 라고 주어지는 문제들이 대부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말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표현 방법이 들어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를 주기도 하고요. 이걸 전개해서 풀어놓은 거를 너희 보고 이렇게 정리하시오 라는 문제도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배우고 있긴 하는 건데, 그 문제들의 유형은 많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진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라는 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로 볼 건 뭐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직선 하나를 쭉 그어요. 근데 여기 위에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X1, Y1, X2, Y2, X3, Y3라고 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다 어때요? 이겁니다.
선분 AB, 선분 AC, 선분 BC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 그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은 x3 빼기 x1분의 y3 빼기 y1이고요. x3 빼기 x2분의 y3 빼기 y2도 전부 다 같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모두 기울기가 같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이라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직선 두 개를 갖고 위치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가지. 자, 그래프 모양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칠판을 좀 써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직선을 그려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어때요? 평행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관계고요. 두 번째 직선은 두 개의 직선이 하나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두 개의 직선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선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네 가지 관계예요. 이때는 여기가 뭐야?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표준형 y 잠시만요. 자, 지우개로 요걸 지울게요. 표준형 직선을 두 개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하나를 m, l, 하나를 m 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l이란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m이란 직선은 y는 알파벳이 겹치나요? 다르게 써줄게요. 자, 다르게 쓰자면 l이란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m이란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평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행하면은 일단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l하고 m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조건은 a와 a-가 같고 b와 b-가 완전히 똑같으면 됩니다. 이게 일치의 경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우리는 이때 일치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면 서로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거 수직, 그러니까 직각으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엔 잘 기억해 두세요. 기울기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이 수직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절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표준형 예시도 한번 들어줘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평행하다 그러면은 예시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 그럼 얘는 뭐다? 평행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치의 예시 같은 경우에 y는 x 플러스 3이면 y는 x 플러스 3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y는 2x 플러스 1 y는 x 빼기 1 자 이런 경우에요. 기울기가 2와 1로 서로 같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의 경우는 y는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 자 기울기가 어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바로 이게 수직의 경우입니다. 알겠나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럼 방금 전까지 본 거는 표준형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표준형.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형에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반형에서. 요 밑에 부분만 지우고 일반형으로 바꿔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싹 다 지우고요. 자, 이제 일반형 직선 L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m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런 조건을 가져요. 어떻게?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예시를 바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시를 바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2x 빼기 y 더하기 3은 0 이라는 직선과 4x 빼기 2y 더하기 5는 0 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위의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2x 플러스 3이고 밑에 직선은 2y는 4x 플러스 5예요. 기울기가 각각 이거 나누면 y는 2x 플러스 2분의 5죠.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똑같아져요. 지워졌다.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에이씨. 다시 설명할게요. 자, 평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L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m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었어요. 이랬을 때 평행이나 일치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직선을 두 개 그려보면은 어차피 지워진 거. 자, 평행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평행을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L, 얘를 M이라 하면 기울기는 같아요. 근데 얘를 둘 다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빼기 b분의 c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예요. 즉 기울기와 연관이 있는 알파벳은 a하고 b죠. 그러면 실제로 갖다가 놓고 풀어보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아야 돼요. 근데 c분의 c-까지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y절편이 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행의 경우에는 c분의 c-만 달라요. 근데 그걸 예시로 들어보면은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었죠. 그 다음에 4x 빼기 2y 더하기 5는 0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2x에서 4x가 됐어요. 2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배씩 한 거예요? 이렇게 갈 때 2배를 한 거죠. 곱하기 2배. 근데 4에서 5가 됐어요. 얘는 곱하기 2배가 아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앞에 거 A하고 B에 관련된 건 다 2배씩을 했는데 이때는 곱하기를 할 때 4분의 5배를 했잖아. 이때는 우린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치는 완벽히 이렇게 똑같다 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x 빼기 y 더하기 4는 0, 4x 빼기 2y 더하기 8은 0. 자, 얘는 2분의 4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는 4분의 8 전부 다 뭐예요? 2로 같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일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치한다. 오늘따라 앱중 타블릿이 왜 이래.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행과 일치는 뭐로 구분한다? 자, 이 부분이 같냐 안 같냐로 구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남은 건 한 점에서 만난다와 수직이다 이런 게 있었죠. 한 점에서 만난다와 수직이다 요게 있었는데, 자, 한 점에서 만난다를 해볼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요렇게 있을 거예요. 어디? 여기에서 만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에 관련 있는 거 뭐였어요? 아까 A하고 A 다시는 B하고 B 다시가 서로 다르면 된다. 이게 기울기에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y는 하고 정리를 해서 기울기가 다르구나 라고 보여줘도 실제로 상관이 없어요. 가장 잘 안 나오는 부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였나? 네 번째 수직의 경우는 꽤 잘 나오는데, 실제로 수직인 경우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고요. 직각으로 주어지고요. 그랬을 때 직선 L과 직선 M이라 하면은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였고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였습니다. 이게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의 기울기가 수직일 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B 다시 분의 A 다시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네요. 넘어오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얼마?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로 예시를 직접 들어보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다 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워서, 자, 여기 y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위의 직선의 a에 해당하는 건 1이고요 1 곱하기 밑에 직선에 해당하는 a는 마이너스 2겠죠. 더하기 위의 직선의 b는 2고요 밑에 직선의 b는 1이네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다. 그럼 이 두 직선은 뭐다?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형은 표준형보다 수직이나 평행, 일치한다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중간에 한꺼번에 칠판이 다 지워지는 바람에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엄청 중요한 것도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세 번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흔히 말해서 점직거라고 세 글자로 압축해서 얘기도 하는데요. 얘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푸는 방법을 외워두세요. 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점 x1, y1과 직선의 일반형, 꼭 일반형이어야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는 뭐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잠깐 삐뚤어졌네요. 이게 직각이고요. 이 d는 최단 거리예요. 최단 거리.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 d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구합니다. 바로 루트 x 앞에 붙은 개수와 y 앞에 붙은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길이기 때문에 혹시나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a, x1, x자리에 저 점을 대입하고요. y자리에도 점을 대입하고 c까지 씁니다. 바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서 써볼게요. x 플러스 2y 빼기 3은 0과 그 다음에 2,3이라 불리는 요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 d는 자 루트 a x 앞에 붙은 게 1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붙은 게 2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루트 5분의 8 빼기 3이니까 5, 즉 거리는 얼마다? 루트 5다 라고 계산할 수 있네요. 최단 거리는 얼마? 루트 5. 이게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졌죠?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최단 거리는 얼마? 루트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데, 네 번째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 평행이어야 돼요. 평행. 왜냐하면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어떻게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원래 평행하지 않으면 빵이에요. 빵, 0이에요. 왜? 만나니까. 근데 지금은 평행한 직선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평행하게 그렸어요. 그럼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이해 부탁해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나와야 돼요. 수직. 얘도 직각, 얘가 직각, 얘가 직각. 가장 짧은 거리 얘가 d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는 각각 어떻게 구하냐면, L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얘를 m이라 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d는 사실 평행하기 때문에 a-하고 b-는 거의 같은 값입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다시 라고 주어지긴 해요. 그런데 이 공식을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두 직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거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어때요? 모두 같습니다.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모두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만족하는 점을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도 뭐다? 상관이 없다 라고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란 직선과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란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원래 거리 d는 루트 4 더하기 1이죠. 그리고 5 빼기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3 절대값 이렇게 해서 루트 5분의 8이라고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러지 말고 이 공식을 까먹었어,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직선을 만족하는 점을 아무거나 찍습니다. 예를 들어 1,1이 요 직선을 만족하네요. 여기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빼기 3은 0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d는 어떻게 루트 5분의 절대값 2 더하기 1 더하기 5 얼마예요? 루트 5분의 8 똑같죠?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식을 외우고 풀 수 있으면 좋지만 못 푼다면 한 점 아무거나 찍고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여라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또 혹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